햄버거 하나 하고요, 콜라 하나 하고요, 감자튀김. 주문하신 세트 나왔습니다. 콜라는 저희 1+1 이벤트 중이에요. 아, 이 집 알바 끝내주네. 맨날 와야 되겠다. M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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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크닉이다. 저희 이거 타고 가나요? 야, 진짜 우리가 모카인데 이런 차 타고 가서 되겠어? 사과하세요. 이런 차가 어때서요? 아니 좀 작잖아요. 얘가 작다고요? 7명이 타고 가야 되는데. 자, 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모카 직원들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의 럭셔리카 타야죠. 그리고 큰 차. 진짜 크네요. 영상으로 보실 땐 얼마나 큰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느껴지시지 않을까요? 본인만 해도 서영 씨만 한 것 같은데. 선영 씨가 죄송합니다. 오! 아니, 저 팰리세이드가 이렇게 귀엽게 보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차 원래 되게 큰 차 아니에요? 엄청 크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SUV 중에 가장 큰 차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귀여워. 가장 큰 차라고 하기 조금 자존심 상하는. 그러니까 이제야 좀 크기가 가늠이 되시죠? 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금에서야 얼마나 큰 차인지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외관에서 봐도 굉장히 과격합니다. 괜찮은데? 꽤 화려하기도 하고, 램프 디자인도 뭐 나쁘지 않고, 그냥 팰리세이드가 얘를 따라했나?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 세로형 램프 이렇게 갖고 있고. 어디가 깜빡이야 근데? 이거네요. 당연히 할로겐일 줄 알았더니 그래도 LED네요. 모양은 되게 올드한데 실제로 테크놀로지는 결코 올드하지 않은 게 포드의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야, 이 디자인이 난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 보편적인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크다,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고, 그래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써있는 것도 되게 멋있지 않냐? 플래티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있음으로 해서 차가 진짜 고급 자동차라는 거 느끼게 하는 거, 그런 게 되게 좋아 보여요. 뒤에도 화려하네요. 뒤에도 뭐 여기도 이렇게 크롬으로 그냥 반짝반짝. 이거 뭔지 아세요?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거 이렇게 부시시는 거 아니죠?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지 않냐? 견인고리 연결하는 자리인데요. 견인고리 연결하는 자리. 그럼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안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알카 테스트라고 해서 아주 낮은 속도로 시속 5km의 속도로 이렇게 부딪혀보는 테스트를 해요. 그때 범퍼가 다시 원상복구 되는 차가 있고 그게 안 돼서 수리하는 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가지고서 보험료를 측정해요. 어느 정도 좀 부품을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서 깨지거나 그런 게 좀 적도록. 어쨌든 뒤에 보면 이 차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 짠, 오! 이렇게 열리는 거 좋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기다란 물건도 실을 수 있다고 해요. 어디 뭐 서핑 용품을 대여하는 게 바닷가에 있으면 거기서 대여해서 모래사장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서핑을 즐긴다거나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걸 또 한번 열어서 이렇게도 열 수 있다고요. 좋죠? 얘가 너무 크니까 트랜스포머 변신하는 것 같다. 이 카메라 이거 뭐야? 이거 선영씨 원샷 카메라를 이만큼 붙여준 거야? 네. 아니, 이만한 걸 여기다 달아놨어. 와,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하네. 선영씨만 예쁘게 찍어주려고 나는 고프로 따위주고. 야, 너무하네 진짜. 저는 주인공은 챙기는 편입니다. 선영 씨 이번에 채널 오픈하셨던데 모카 동생 박선영의 작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선물 같은 것도 드리고 그래야 돼요. 선물이야? 법카 써도 되나요? 선물 뭐 드릴 거예요? 시원하게 차 한 대. 너무. 그럼 뭐예요? 이 차는 트레일러를 끄는 게 굉장히 디폴트로 돼 있어요. 트레일러를 끌고 전진하는 건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후진할 일이 반드시 있을 거잖아요. 후진을 잘못하면 이게 꺾여요, 이렇게 반대로. 그러네. 그게 거꾸로 되면은 거기서 어떻게 이거 후진할 거야? 네.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니야. 네. 그래갖고 후진할 때 도와주는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트레일러 후진을 할 때 이렇게 돌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꺾어줘요. 그런 것도 있고, 요건 트레일러를 더 가까이, 더 멀리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기능이기도 해요. 트레일러 기능이 그냥 기본으로 들어있다. 자, 보통 이제 한강은 거의 대부분 오시는 것 같아요. 캠핑하겠다 그러고 진짜 멀리 가는 거는 뭐 그건 좀 날 잡아서 하는 것 같고, 네. 한강을 안 와보는 사람은 아예 없는 거야. 이건 누구든 오지. 그죠.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벚꽃이.
헷갈리네. 현대차, 기아차가 이렇게 다이얼을 돌린 다음에 이걸 누르면 P거든요. 네. 근데 얘는 누르면 M이야.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고 내릴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요. 현대차는 M이 없다고? 아무튼 지금 봤을 때 이 차 어때요? 너무 좋죠. 넓고. 그래요? 어쨌든 가족 단위로 어디를 가려면 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크면 클수록 좋지 않나요? 이 말에 좀 딱 반박하기가 너무 힘들어. 되게 옛날에는 그게 차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약간 컴팩트하고 잘 달리고 이런 차가 좋은 거지 이랬었는데 그냥 이런 차가 답인 것 같기도 해요. 크고 모든 걸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차. 그리고 얘는 링컨이랑 포드랑 이렇게 브랜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마치 현대차와 제네시스처럼. 근데 얘는 포드인데, 근데 포드인데도 굉장히 럭셔리한 무슨 제네시스급의 그런 인테리어를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문 손잡이. 문 손잡이 되게 특이해요. 편해요? 낯설기는 해요. 좀 낯설어. 이 오디오도 비에노예요. 뱅앤 올루슨. 오, 진짜 모르는 게 없냐? 뱅앤올루슨 오디오를 채택하고 있고 괜찮지? 네. 여기도 지금 한국 타이어가? 와, 근데 타이어 진짜 크다. 그러게요. 다이나프로 HT인데 이것도 하이 퍼포먼스 타이어면서 트랙션, 템퍼러처 다 A고, 그리고 트레드웨어도 700. 그러니까 쓸만한 타이어기도 하고. 휠 사이즈도 지금 보면 22인치야. 22인치 너무 큰 거 아니냐? 진짜 사람만 하다. 와, 진짜 선영씨만 하네요. 죄송해요. 진짜 선영씨만 하네요. 박선영의 자카. 야외 나왔으니까 사실 캠핑을 해봐야 돼. 꽤 넉넉하네요. 네. 이대로 차박하는 거야? 접어야죠. 어우. 이게 원터치야. 괜찮은데? 진짜 넉넉해 보여요. 진짜 저는 남아 돌아요. 다리 저쪽에 남았어. 여기도 사실 그냥 이 상태에서 자지 않잖아요. 이 위에 약간 매트 같은 거 원래 깔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막 이만큼 남는데요? 매트가 아니고 그냥 가정용 침대 여기다 딱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케아에서 침대 사서 그냥 펼쳐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 슈퍼 싱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할 말이 있는 거야 지금. 성인 2명이 누워봐야지. 아니야. 큰일 나. 야, 이게 진짜 넉넉하다. 이게 2명이 아니고 3명이 누워야 돼요. 오랜만에 함께 누워보는군. 자, 3년 앉을만 하신가요? 네, 되게 괜찮은데요? 한번 펴볼게요, 그러면. 만만치 않구나. 괜찮아요. 조금만 더 땡겨줘도 남자분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충분해요. 3열에는 저런 비밀이 있어요. 그거, 버튼. 발라당 누워집니다. 아, 네, 3열이 이거 되는 건 정말. 신기하죠? 네. 3열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있다. 이 차에 있어야 될 애가 아닌 것 같고, 원래 lincoln을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거요? 링컨하고 플랫폼을 공유하다 보니까 얘도 어부지리로 이런 걸 얻게 된 것 같아. 원래 이렇게 꽉 타면 3열 사람들 약간 소외감 느끼잖아요. 죽죠, 사실. 죽죠. 살려줘!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근데 되게 편하게 눕혀서 또 가고 그러니까. 음료도 마시고 같이 음악도 듣고. 3년 괜찮을 줄 몰랐는데 이 정도로 넉넉해 하시다니. 지금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이게 발라당 이렇게 누울 수 있다고. 이게 개방감이 진짜 훌륭하지 않아요? 네. 얘는 뭐 헤드룸이라든지 뭐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있어서 실내에 타면 좀 화사하고 좀 여유로운 느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야, 이거 잠들 것 같아. 야, 진짜 너무 좋은데? 그리고 뒷좌석에 공조 장치가 별도로 있어요. 앞에는 더운데 뒤에는 추울 때, 아니면 거꾸로 뒤에는 덥다, 나는 젊기 때문에 시원하게 가겠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바람 양도 조절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제네시스가 요즘에 요거를 조절하면 저 앞좌석의 1열도 같이 온도가 조절되는 바람에 바람의 양이 갑자기 막 꽉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제네시스 실드가 안 되네. 제네시스. 위험해서 저거를 보내줘야 되겠다. 조심해요. 카메라 돌고 있었어? 나 몰랐네. 카메라 도는 거 몰라가지고 내가. 알바비 얼마 주셨어요?
네, 좀 황당했죠? 시승기가 뭔가 시승기 같지 않다고 생각하셨다면 네, 약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이 차의 성능은 어떤지, 그리고 주행할 때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이름은 포드 익스페디션입니다. 익스플로러하고 비슷한 뜻이죠. 여행입니다. 뉘앙스에서 다른 여행하고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저니 이러면 혼자서 여행을 떠난다거나 트립 이런 것도 뭐 혼자서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여행이 아니라 익스페디션은 조금 그룹을 이루어서 같이 여행을 떠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뭔가 그냥 놀러 떠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여행,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익스페디션이 갖는 이름은 익스플로러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 약간 그런 느낌을 뉘앙스적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만 봐도 익스페디션은 익스플로러보다 큰 차구나 라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고요. 익스페디션이 뜻하는 그런 거대한 느낌, 그런 것들을 이 차에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셉트를 처음에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이 차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거대하고 중후한 자동차라는 느낌이 엔진에서부터 딱 느껴집니다. 엔진이 뭐 쿠릉쿠릉 한다거나 부항부항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런 느낌은 굉장히 독특한데, 일단 V6 가솔린 엔진을 갖고서 이런 느낌을 낸다는 거, 이거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RPM이 오르지 않고 이 낮은 RPM에서 토크 힘만으로 그냥 차를 가속시키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고 있는 건데요. 이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출력이었겠죠. 일단 출력은 400마력이 넘습니다. 거기에 토크는 66kgm.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토크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거대한 덩치의 자동차, 이 차가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몇 초? 5.9초입니다. 5.9초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이 차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있는데요. 10단 자동 변속기가 여기 그래픽으로 나타나고요. 지금 현재 몇 단인지 보여줘요. 그럼 5단이잖아. 나는 4단으로 가고 싶어. 그럼 이걸 줄이고 싶을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버튼을 누르면 10단에서 9단까지만 가, 8단까지만 가, 이런 식으로 단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아주 독특하죠? 자, 10단까지 변속되게 하고 매뉴얼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매뉴얼 모드를 누르게 되면 요 10단 요거를 3단, 4단 몇 단까지만 변속되라 하는 그 기능이 아니라 실제로 매뉴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변속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변속을 이렇게 시프터를 눌러가면서 변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뭔가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뭐 이런 경우에 꼭 필요할 때 사용해라 라는 의미지, 일상적으로 뭐 자주 사용해라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 같진 않아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 에코, 노말 있고요. 그리고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 견인, 그리고 진흙 비포장,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보통 어지간한 자동차들은 지금 온로드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오프로드 성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데, 이 차의 기본기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정말 베스트셀링 자동차 포드 F150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 자체는 포드 F150하고 많은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짐을 많이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문제도 없고요. 오프로드에서도 아마 충분한 그런 성능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을 텐데요. 당연히 연비겠죠. V6의 400마력 가솔린 엔진에 이 차의 크기는 어마어마해 당연히 연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쁠 걸로 예상되시죠. 몇 정도 나오나? 두구두구두구두구. 최근 30분간 리터당 몇 킬로 나갔을 것 같아요? 덩치가 있으니까 한 1km 예상합니다. 에코 모드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13, 14 이렇게 해도 나오네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게 주행 중에 리셋을 한 거라서 확실치 않고요. 일단 세웠다가 다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치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말이 안 돼요. 어쨌든 이게 10단 자동 변속기를 쓰니까 크루징 연비는 계속 잘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렇게 잘 나오면 곤란한데, 제가 근데 페달을 조작해 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차가 워낙 무거우니까 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페달에서 발을 떼게 돼요. 그래서 발을 떼면서 거기서 연비가 쭉 올라가고 다시 가속해야 될 때 연비가 쭉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운전이 돼서 평범한 운전자들이 한 8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 충돌 대비 보조. 포드 코파일럿 360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앞차가 갑자기 가까워지거나 이러면 알아서 경고음을 내주고요. 360도 코파일럿 기능은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앞차와의 거리를 이렇게 세팅만 해놓으면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도 앞차가 가면 따라서 가고 앞차가 서면 따라서 서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미국 차라면 막연히 무뚝뚝하고 어떤 첨단 기능의 도입이 좀 늦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의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거 통과할 수 있을까? 모니터로 보면 되겠지. 이게 360도 서라운드 뷰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서라운드 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좁은 길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쫄렸습니다, 솔직히. 저게 있으면 주차할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주차할 때 도움 많이 되죠. 그리고 오토 파킹 어시스트가 있어서요, 버튼 누르면 그럼 알아서 스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나타날 거예요. 후진 대각선이라는 거는 한국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문화예요. 후진 대각선이 어딨어? 잘하네. 잘했다. 여기가 아니고 다음이지. 아틀란 네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차 내비게이션 굉장히 화려하고 막 되게 좋은 내비게이션 많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는 아니야. 일단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차하고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 기능상으로는 다른 어떤 수입차 내비게이션보다 좋아요. K도로는 정말 K내비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순정 내비 없이 이걸 그냥 박아 넣은 거, 그게 사실은 돈을 아낀 거기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괜찮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작가님들도 BMW 탔지만 BMW 내비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고요. BMW 내비를 안 쓰셔서. BMW 오너인데 BMW 내비를 몰라요. 계기판 디자인도 개인적으로는 그런데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센터에 디스플레이가 하나 크게 들어가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면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수많은 기능들을 넣게 되면 메이커들도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얘는 굉장히 심플한 그냥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모양이 그렇게 예쁘다기보다는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별다른 아쉬움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불편이 없어요. 컵홀더 같은 경우는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 한 사람한테 컵홀더를 4개씩 줬어요. 그리고 뒤쪽에 컵홀더가 다 2개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맨 뒷좌석에도 컵홀더가 2개, 1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총 15개의 컵홀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차라면 당연히 많아야 되고 그런 중에서도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페달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가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조절 범위가 한 뼘 정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네, 당연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차에서 가장 안 좋은 점이라면 약간 투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워낙 미국적인 자동차다 보니까 미국적인 투박함을 어쨌든 갖고 있어요. 버튼이라든지 조작하는 레버의 스위치의 작동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미국차, 미국 자동차니까 이렇게 되지 라는 느낌을 그냥 누구나 느끼게끔 그렇게 아주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의 외관을 봤을 때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되세요? 한 1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 보통 그렇지 않나? 이거 엄청 비싼 차일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차의 가격은 8,420만원입니다 가만, 그러면 제네시스 GV80 가격이에요. 제네시스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가? 좀 비교해도 될 것 같은데 아예 고급스러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미국적인 멋이 있거든요. 이 가격대의 수입차라고 하면 유럽차 중에서는 투아렉, 그나마 투아렉도 가격이 착하게 나왔다고들 얘기했던 차예요. 근데 그 투아렉보다 크기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쾌적함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예 넘사벽에 그런 쾌적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가 그렇게 멋있고 막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엄청난 차는 아니지만 8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차 중에 가장 폼나는 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팔릴 것 같아요.
괜찮게 팔릴 것 같은데? 이거 크기 제일 크고 가격 8천만 원대고 한 500만 원만 더 깎으면 진짜 잘 팔릴 것 같긴 하네. 기존까지 많은 자동차들을 타보면서 어떤 자동차들은 굉장히 허세에 가득 차 있는 자동차도 있어요. 실제로 차가 가진 가치보다 약간 뽐내는 느낌이 더 강한 거, 그런 차들이 많이 있지만 이 차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 차에는 허세랄 게 거의 없고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격을 가장 낮추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집중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허세는 싹 빼고 정말 실용성에 가장 중점을 둔 자동차, 그게 바로 포드 엑스페디션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MW 저렇게 커플이 타고 가면 너무 예쁜 것 같아. 그 분위기가. 그치? 저희가 에어컨 나오는 차에서 저거 그치. 아, 맞아. 그러네. 나도 전에 한번 할리 데이비슨을 갖고 전 여친하고 같이